어제 저녁 8시 검은색 차량이 경찰청 청사 밖을 빠져나옵니다. 10시간가량 이어진 경찰 조사를 마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 차량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차량은 50분 뒤 빠져나갔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모두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국무회의장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전혀 알지 못했고 2차례 집무실에 들어가 계엄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네.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예.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전 부총리 역시 누군가에게 쪽지 형태 자료를 받았지만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도 언론사 단정과 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을 만료했단 말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장소로 지목되는 삼청동 안전가옥 CCTV 영상도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홍 전 차장이 폭로한 날에 통화 기록이 지워진 겁니다. 경찰은 경호처의 증거인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원격으로 삭제한 주체는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경호처 관계자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서버 관리 권한을 갖는 경호처 누군가가 이들 3명의 휴대전화에 접속해 사용자 정보를 초기화한 것인데 이를 통해 통화 기록 등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휴대전화로 치면 기기를 초기화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주목하는 건 시점입니다. 12월 6일은 홍장원 전 차장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당일입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발표 직후인 밤 10시 53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보 관계자의 폭로와 함께 그에 대한 경질이 발표된 시점이 비화폰 초기화 시기와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누가 삭제를 지시했는지 그리고 실행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성명 불상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여사 라인으로 그간 서버 압수수색을 저지해왔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비화폰 등의 포렌식을 대부분 마쳤는데 조직적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네, 경찰 수사를 취재 중인 사회부 이서준 팀장과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경찰이 계엄 직전 국무회의 관련 CCTV를 확보했다는 건데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를 비추는 CCTV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집무실에 있었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 대접견실로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인 10시 17분 이 대접견실에서 5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CCTV를 통해 이날 국무위원들이 접견실에 언제 도착했고 또 집무실에는 누가 얼마 동안 들어가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5분짜리 국무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 국무총리, 당시 경제부총리, 행안부 장관이 그동안 밝혔던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다른 점들이 있더라라고 밝힌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들의 경찰 진술 조서를 한번 보면요. 한덕수 전 총리는 8시 55분쯤 집무실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안에 누가 더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8시 40분쯤 집무실로 바로 들어갔더니 이 법무장관, 국방장관이 있었고 1, 2분 뒤 국무총리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는 9시 55분쯤 도착했고 집무실로 들어가 5분에서 10분 정도 윤 전 대통령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모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엄을 전혀 몰랐고 계엄에 반대했다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적극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진술과 충돌하는 CCTV 영상이 이번에 확보가 된 겁니다. 네. 뭐 어떤 점이 충돌하는 건지는 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들이 그동안 계엄과 관련해서 제대로 밝힌 게 맞나? 이렇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이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거나 경호처에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를 방관하는 등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등은 이들을 내란 방조범, 내란 공범으로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요. 게다가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선 출마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CCTV 영상이 확보가 됐고 여기에서 이들의 진술과 다른 무언가가 나오면서 그간에 의심되던 이런 부분들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CCTV 영상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 전 장관의 수사기관에서는 사전에 몰랐다, 반대했다며 선을 그어왔는데요. 그런데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 국무회의를 일부 옹호하는 듯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었고요. 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회동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충암고 후배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이 전 장관의 진술과 증언이 CCTV와 다르다면 이 관련 수사의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마침 경찰은 삼청동 안가 CCTV도 넘겨받기로 해서 이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